기대와 상처의 악순환, 너무 멀어져 버린 부모와 자식이 다시 가까워지는 철학, 관계에서 멀어지는 이유, 부모 자식, 관계, 철학. 왜 나이가 들수록 가족 사이가 더 멀어지는 걸까요? 어제까지만 해도 같은 밥상에 앉아 있었던 사람들이 언제부턴가 서로의 전화를 망설이게 됩니다. 말 한마디가 조심스러워지고 침묵이 길어지고 그렇게 우리는 점점 멀어집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그 멀어진 관계를 다시 잇는 작은 단서가 보일 겁니다. 조금 긴 이야기지만 함께 천천히 걸어가 보시겠습니까? 관계가 멀어지는 진짜 원인.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이 들면 자식들이 다 떠난다고. 요즘 애들은 부모 마음을 몰라라고.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정말 누군가 잘못해서, 누군가 나빠서 우리는 멀어지는 걸까요?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관계가 멀어지는 이유는 기대, 상처, 침묵이라는 악순환 때문이라고. 우리는 가까운 사람에게 기대합니다. 당연히 알아줄 거라고, 당연히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기대가 빗나가는 순간 우리는 상처를 받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모르지? 나는 이렇게 아픈데 왜 물어보지도 않지? 그 상처는 말로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하기가 창피하고 말하면 더 서운할 것 같고 말해봤자 소용없을 것 같으니까요. 그렇게 우리는 침묵합니다. 그리고 그 침묵이 쌓이고 쌓여서 어느 날 보면 우리는 한 집에 살면서도 남처럼 지내게 됩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밤새 아픈 아이를 안고 있던 그 시간들, 학비를 대려고 허리 아픈 것도 참고 일했던 그 날들. 그런데 자식은 이제 어른이 되어 자기 삶이 바쁩니다. 전화 한 통 하는 것도 부담스럽고 주말에 집에 가는 것도 의무처럼 느껴집니다. 부모는 생각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자식은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무겁지? 둘 다 틀리지 않았습니다. 둘 다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둘 다 자기 마음을 정리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여기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70대 어머니가 있습니다. 딸이 명절에 왔다가 서둘러 떠납니다. 어머니는 서운합니다. 조금만 더 있다 가지. 딸은 대답합니다. 엄마, 나 바빠. 애들도 있고. 어머니는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딸도 돌아서는 순간 후회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한 달 뒤 딸이 전화를 합니다. 엄마, 잘 지내고 계시죠? 어머니는 대답합니다. 응. 짧은 대답. 딸은 느낍니다. 엄마가 화나셨나 보다. 그리고 다음부터는 전화를 더 줄입니다. 어머니는 화난 게 아닙니다. 그저 외로웠을 뿐입니다. 딸도 나쁜 게 아닙니다. 그저 자기 삶이 벅찼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서로 말하지 않으니 거리는 점점 벌어집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늘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좀 더 열심히 살아야 해. 아들은 생각합니다. 나도 열심히 사는데 아버지는 왜 인정을 안 해주시지? 아버지는 사실 걱정입니다. 세상이 힘든 걸 아니까 아들이 더 잘 살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말로는 너는 안 돼로 나옵니다. 아들은 상처받습니다. 그리고 집에 덜 옵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 우리는 결국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자. 기대를 안 하면 상처받지 않는다. 그렇게 우리는 가족인데도 남처럼 지내게 됩니다. 철학자들은 이런 현상을 인격적 거리라고 부릅니다. 사람은 가까운 사람에게 더 상처받습니다. 왜냐하면 기대가 크니까요. 낯선 사람이 나를 무시해도 별로 안 아픕니다. 하지만 가족이 나를 무시하면 마음 깊은 곳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멀어진 이유의 본질은 이겁니다. 우리가 서로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감정을 정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상대는 지금 무슨 생각인지, 그걸 확인하지 않고 그냥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70대 어머니와 40대 딸의 이야기. 이제 한 가족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을 바탕으로 조금 각색한 이야기입니다. 서울 한 아파트에 이경숙 씨라는 분이 살고 계십니다. 올해 73. 남편은 5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이제 혼자 사십니다. 딸 하나, 아들 하나를 키웠는데 딸은 멀리 부산에 살고 아들은 서울에 살지만 바빠서 자주 못 봅니다. 딸 이름은 수진, 45. 남편, 중학생 아들 하나와 살고 있습니다. 수진은 착한 딸입니다. 어머니를 사랑하고 효도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머니와 통화하는 게 무겁습니다. 뭔가 서운한 말투가 느껴지고 자기가 뭘 잘못했나 싶고 그렇다고 어머니한테 물어보자니 더 마음이 불편합니다. 이 모녀 사이가 멀어지기 시작한 건 사실 아주 사소한 일에서였습니다. 작년 여름이었습니다. 이경숙 씨가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혈압이 조금 높다고 의사가 약을 처방해 줬습니다. 별일은 아니었지만 혼자 사는 노인에게 병원 가는 일은 늘 불안합니다. 집에 돌아와서 경숙 씨는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아, 나 오늘 병원 다녀왔어. 응? 왜요? 어디 아프세요? 아니, 그냥 혈압이 좀 높다고 약 받아왔어. 아, 그래요. 조심하세요. 그리고 통화는 2분 만에 끝났습니다. 수지는 그날 정말 바쁜 날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중요한 발표가 있었고 아들 학원 픽업도 해야 했고 남편이 저녁에 손님을 데려온다고 해서 장도 봐야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말씀을 듣고 조심하세요라고 했지만 속으로는 다음 할 일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경숙 씨는 전화를 끊고 나서 마음이 텅 비었습니다. 내가 병원 다녀왔다는데 딱 그 정도구나. 물론 딸이 나쁜 건 아닙니다. 바쁜 거 압니다. 그런데 마음 한쪽이 서운했습니다. 나이 들면 이런 건가 보다. 자식들한테 짐이 되는 거구나. 그 뒤로 경숙 씨는 딸에게 자기 이야기를 덜 하게 됐습니다. 말해봤자 지나가는 말로 들릴 테니까. 부담 주기 싫으니까. 한 달쯤 지났을 때 수진이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저예요. 잘 지내세요? 경숙 씨는 대답했습니다. 응, 잘 지내지.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수진은 느꼈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예전 같지 않네. 그런데 뭐라고 물어봐야 할지 몰랐습니다. 혹시 제가 뭘 잘못했나요? 라고 물으면 어머니가 아니야 라고 하실 게 뻔했으니까요. 그렇게 두 사람은 점점 더 짧은 통화만 하게 됐습니다. 명절에 만나도 예전처럼 편하게 이야기하지 못했습니다. 경숙 씨는 딸에게 뭐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말하면 딸이 부담스러워 할까봐 참았습니다. 수진도 어머니에게 뭐라고 물어보고 싶었지만
물으면 어머니가 서운해하실까봐 참았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경숙 씨는 혼자 집에서 김장을 담갔습니다. 예전엔 딸이랑 같이 했는데 이제는 혼자 합니다. 허리가 아팠지만 그냥 했습니다. 김장을 다 담그고 나서 딸에게 사진을 보냈습니다. 김장 담갔다. 택배로 보내줄까? 수진이 답장을 보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우리 김치 있어요. 엄마가 드세요. 경숙 씨는 그 답장을 보고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딸이 나쁜 건 아닙니다. 정말로 김치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경숙 씨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담근 김치도 이제 필요 없나 보다. 그날 밤 경숙 씨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이런 외로움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옆에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텅 빈 집에서 혼자 텔레비전을 보고 혼자 잠이 듭니다. 가끔 딸한테 전화하고 싶지만 전화하면 부담 줄 것 같아서 참습니다. 수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날 밤 남편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요즘 엄마랑 사이가 좀 이상한 것 같아. 남편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어? 모르겠어. 엄마가 예전처럼 안 편하게 대하셔. 내가 뭘 잘못한 것 같은데 뭔지 모르겠어. 남편이 말했습니다. 그럼 물어보지 그래. 수진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물어봐도 소용없어. 엄마는 괜찮다고만 하실 거야.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를 생각하면서도 서로에게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경숙 씨는 어느 날 혼자 공원을 산책하다가 같은 아파트에 사는 친구를 만났습니다. 친구가 물었습니다. 경숙아, 요즘 자주 혼자 있네. 딸은 안 와? 경숙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바쁘지 뭐. 요즘 애들은 다 그렇잖아. 그런데 집에 돌아와서 경숙 씨는 거울을 보다가 울었습니다. 거울 속에 자기 얼굴이 너무 늙어 보였습니다. 나도 이제 정말 늙었구나. 자식들한테 짐이 되는 나이구나. 그날 저녁 수진도 울었습니다. 아들이 물었습니다. 엄마, 왜 울어? 수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왜 우는지 자기도 몰랐으니까요. 그냥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어머니가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잠시 멈추겠습니다. 이 모녀는 왜 이렇게 됐을까요? 누가 잘못했을까요? 경숙 씨가 너무 예민한 걸까요? 수진이 불효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둘 다 아닙니다. 이 모녀는 그냥 마음을 말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경숙 씨는 나는 내가 보고 싶다고 말하지 못했고, 수지는 엄마 제가 부족해서 미안해요라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없어서 두 사람 사이에 강이 생긴 겁니다. 이제 조금 깊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왜 우리는 가까운 사람과 멀어질까요? 철학과 심리학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먼저 인격 철학의 관점입니다. 인격 철학에서는 사람을 하나의 독립된 세계로 봅니다. 저마다 자기만의 생각, 감정, 역사가 있습니다. 부모도 하나의 세계이고 자식도 하나의 세계입니다. 이 두 세계가 만날 때 우리는 관계를 맺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가까운 사람을 독립된 세계로 인정하지 않을 때 생깁니다. 내 자식이니까 당연히 날 이해해야 한다. 내 부모니까 당연히 날 지지해줘야 한다. 이런 생각이 바로 문제의 시작입니다.
상대방도 자기만의 세계가 있습니다. 자기만의 고민, 바쁨, 외로움이 있습니다. 그걸 인정하지 않고 당연히 이래야 한다고 생각하면 관계는 무너집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걸 기대 이론으로 설명합니다. 우리는 가까운 사람에게 높은 기대를 합니다. 내가 힘들 때 알아줄 거야. 내가 말하지 않아도 눈치챌 거야. 그런데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우리는 배신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배신감은 곧 상처가 됩니다.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런 생각이 쌓이고 쌓이면 결국 우리는 관계에서 멀어집니다. 특히 부모와 자식 관계는 이 기대와 상처가 가장 크게 충돌하는 관계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 평생을 바쳤습니다. 그러니 기대가 큽니다. 이 정도는 해줘야 하지 않나? 자식도 부모에게 기대가 있습니다. 나를 좀 이해해 주시면 안 될까? 그런데 이 기대가 서로 어긋나는 순간 깊은 상처가 생깁니다. 부모는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키웠는데 이제 날 외면하는구나. 자식은 생각합니다. 나도 힘든데 왜 나한테만 뭘 요구하시지?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거리두기의 철학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데 거리두기가 나쁜 게 아닙니다. 오히려 거리두기는 관계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가까우면 서로가 숨을 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걸 비유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두 개의 나무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 나무는 큰 나무이고 다른 나무는 작은 나무입니다. 큰 나무는 작은 나무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작은 나무를 자기 그늘 아래 두려고 합니다. 내가 지켜줄게. 그런데 작은 나무는 햇빛이 필요합니다. 큰 나무 그늘 아래에만 있으면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은 나무는 조금 떨어진 곳으로 가려고 합니다. 큰 나무는 서운합니다. 내가 지켜주겠다는데 왜 가려고 하지? 이게 바로 부모와 자식의 관계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지키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자식은 자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둘이 충돌하면 관계는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건강한 거리입니다. 너무 가까워서 숨이 막히지도 않고 너무 멀어서 외롭지도 않은 그런 거리 말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걸 애착과 독립의 균형이라고 부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나와 상대가 바라는 나의 충돌입니다. 부모는 자기가 생각하는 좋은 부모의 모습이 있습니다. 자식을 위해 뭐든 해주고 자식이 행복하면 자기도 행복한 그런 부모. 그런데 자식은 그런 부모가 부담스럽습니다. 엄마, 저 때문에 그러지 마세요. 자식도 자기가 생각하는 좋은 자식의 모습이 있습니다. 부모님을 자주 찾아뵙고 효도하고 행복하게 해드리는 자식. 그런데 현실은 그렇게 할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책감이 생깁니다. 이렇게 내가 되고 싶은 나와 현실의 나 사이에서 우리는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그 괴로움을 상대방 탓으로 돌리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상대방을 하나의 독립된 인격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자식도 자기 삶이 있구나. 바쁠 수 있구나. 우리 엄마도 외로우실 수 있구나. 말씀을 안 하셔도 마음은 그러실 수 있구나. 이렇게 상대방의 세계를 인정할 때 비로소 관계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움도 사랑도 가까우면 통증이 커집니다.
가까운 사람한테 받는 상처가 왜 더 아픈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그 사람에게 마음을 열어놨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연 만큼 상처도 깊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가끔은 거리가 필요합니다. 서로를 너무 예민하게 관찰하지 않는 시간, 서로에게 기대하지 않는 시간. 그 시간이 있어야 우리는 다시 만났을 때 편안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거리두기의 철학입니다. 멀어지려고 거리를 두는 게 아니라 숨을 쉬려고 거리를 두는 겁니다. 관계를 다시 잇는 언어법. 이제 실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멀어진 관계를 다시 이을 수 있을까요? 먼저 가장 중요한 것, 감정을 정리하는 일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상대방과 대화하기 전에 내 마음부터 들여다보는 겁니다. 여기 간단한 방법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름하여 감정 정리 세 줄 노트법입니다. 종이에 3가지만 적어보시면 됩니다. 첫째, 지금 내 감정은 뭔가? 예를 들어, 나는 지금 외롭다, 나는 지금 서운하다, 나는 지금 미안하다,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적어봅니다. 감정을 말로 만드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조금 정리됩니다. 둘째, 내가 기대한 것은 뭔가? 나는 자식이 자주 전화해 주길 바랐다. 나는 부모님이 내 사정을 이해해 주시길 바랐다. 이렇게 적어봅니다. 우리가 상처받는 이유는 기대가 충족되지 않아서입니다. 그러니 내가 뭘 기대했는지 먼저 알아야 합니다. 셋째, 상대가 모를 수 있는 부분은 뭔가? 상대방은 내가 이렇게 외로운지 모를 수 있다. 상대방은 내가 이렇게 바쁜지 모를 수 있다. 이렇게 적어봅니다. 이 과정이 중요한 이유는 상대방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상대방도 나를 일부러 상처 주려고 한 게 아니라는 걸 기억하는 겁니다. 이 3가지를 적고 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이제 상대방에게 말할 준비가 된 겁니다. 그럼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여기 오해를 줄이는 부드러운 문장 6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나는 내가 부담되지 않았으면 해. 이 문장은 부모가 자식에게 할 수 있는 가장 따뜻한 말입니다. 자식은 늘 죄책감을 느낍니다. 엄마한테 잘해드려야 하는데 못하고 있다. 그런데 부모가 먼저 부담 갖지 말라고 말해주면 자식은 마음이 풀립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 다가오고 싶어집니다. 두 번째 문장. 내가 서운했던 건 내 탓이 아니라 내 마음이었어. 이 문장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는 상처받으면 상대방을 탓하고 싶어집니다. 내가 이러니까 내가 상처받은 거야.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은 방어적이 됩니다. 그리고 관계는 더 멀어집니다. 대신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내가 서운했던 건 내 마음이었어. 그러면 상대방은 귀를 열게 됩니다. 세 번째 문장. 내가 무엇을 바라기 전에 내 생각을 먼저 듣고 싶다. 이 문장은 대화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우리는 늘 자기 말을 먼저 하고 싶어 합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해. 나는 이렇게 느껴. 그런데 상대방 말을 먼저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은 존중받는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내 말도 기꺼이 들어주게 됩니다. 네 번째 문장. 나도 완벽한 부모는 아니었던 것 같아. 이 문장은 부모가 자식에게 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부모는 늘 강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런데 이 말 한마디가 관계를 바꿉니다. 자식은 생각합니다. 아, 부모님도 사람이구나.
완벽하지 않은 평범한 사람이구나. 그리고 부모를 더 이해하게 됩니다. 5번째 문장. 제가 부족해서 미안해요. 그래도 엄마를 사랑해요. 이 문장은 자식이 부모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솔직한 말입니다. 자식은 늘 부족함을 느낍니다. 나는 좋은 자식이 아니야. 그런데 그 부족함을 인정하고 동시에 사랑을 표현하면 부모는 마음이 녹습니다. 부모가 원하는 건 완벽한 자식이 아닙니다. 그냥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입니다. 6번째 문장. 우리 다시 시작해 볼까? 이 문장은 관계를 새롭게 만드는 제안입니다. 과거에 뭐가 잘못됐든 이제 다시 시작하자는 겁니다. 이 말을 들으면 상대방은 희망을 느낍니다. 아, 아직 늦지 않았구나. 이 6가지 문장을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마음속에 담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 이런 느낌으로 말해보시면 됩니다.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거리두기가 필요한 이유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거리두기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데 거리두기는 만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거리두기는 숨 쉴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부모는 자식이 전화를 안 하면 서운합니다. 왜 전화를 안 하지? 그런데 자식 입장에서는 전화가 의무처럼 느껴집니다. 또 전화해야 하나? 이럴 때 부모가 먼저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나는 내가 편할 때 연락하면 돼. 부담 갖지 마. 그러면 자식은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리고 오히려 전화를 더 자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 됐으니까요.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식은 부모가 자꾸 간섭하면 답답합니다. 이것도 하지 마, 저것도 하지 마. 그런데 부모 입장에서는 걱정해서 하는 말입니다. 이럴 때 자식이 먼저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엄마 걱정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런데 제가 스스로 해볼게요. 실수해도 괜찮아요. 그러면 부모는 조금 안심합니다. 내 말을 무시하는 게 아니구나. 스스로 하고 싶은 거구나. 이게 바로 숨쉴 공간입니다. 서로를 통제하려고 하지 않고 서로의 선택을 존중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부모가 먼저 10%만 말투를 바꿔도 관계는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식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해봅시다. 너는 왜 맨날 그 모양이니? 이 말은 자식에게 칼이 됩니다. 자식은 생각합니다. 나는 뭘 해도 안 되는 사람이구나. 이걸 10%만 바꿔볼까요? 요즘 힘들어 보이네. 괜찮아? 이렇게 말하면 자식은 마음을 엽니다. 아, 엄마가 나를 걱정하시는구나.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너는 언제 철들래? 이 말 대신 내가 뭘 도와줄 수 있을까? 이렇게 말하면 자식은 부모에게 다가오고 싶어집니다. 말투 하나가 관계를 바꿉니다. 그리고 부모가 먼저 바꾸면 자식도 따라서 바뀝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자식에게 늘 영향을 주는 사람이니까요. 마지막으로 자녀가 마음 열기 쉬운 3단계 대화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단계 부드러운 시작. 대화를 시작할 때 비난이나 욕으로 시작하지 마십시오. 대신 관찰이나 걱정으로 시작하십시오. 예. 요즘 얼굴이 피곤해 보이네. 요즘 바쁘지? 이렇게 시작하면 상대방은 방어적이 되지 않습니다. 2단계 짧은 요청. 그 다음
내가 원하는 걸 짧고 명확하게 말하십시오. 길게 설명하지 마시고 한 문장으로 말하십시오. 시간 날 때 전화 한 통만 해줄래? 이번 주말에 잠깐 들를 수 있어?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하면 상대방은 뭘 해야 할지 압니다. 3단계 상대 인정하기. 마지막으로 상대방의 상황을 인정해 주십시오. 예, 바쁜 거 아는데 그래도 내 얼굴 보고 싶어서 무리하지 말고 내가 편할 때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은 존중받는다고 느낍니다. 이 3단계를 거치면 대화는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그리고 서로 마음이 통하는 순간이 옵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는 왜 관계가 멀어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시 가까워질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관계가 멀어진 이유는 누군가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서로가 나쁜 사람이어서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오래도록 마음을 말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부모는 외롭다는 말을 못했고 자식은 미안하다는 말을 못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없어서 우리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녁 전화 한 통을 걸어보십시오. 긴 말 필요 없습니다. 그냥 요즘 어떻게 지내? 라고만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상대방 말을 들어주십시오. 그것만으로도 관계는 조금 가까워집니다. 혹은 이렇게 말해보십시오. 그동안 말 못해서 미안해. 이 한마디가 얼어붙은 마음을 녹입니다. 관계는 거창한 것으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큰 선물이나 긴 편지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진심 어린 말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나는 내가 소중해. 나는 내가 보고 싶어. 나는 너를 사랑해. 이 말들은 너무 당연해서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당연한 말이 가장 필요한 말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이경숙 씨와 수진 씨를 기억하십니까? 그 모녀는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어느 날 수진이 용기를 냈습니다.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그동안 부족한 딸이었어요. 미안해요. 경숙 씨는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아니야. 엄마가 너한테 너무 많은 걸 바랐나 봐. 두 사람은 그날 1시간 넘게 통화했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털어놨습니다. 그리고 약속했습니다. 이제 서로한테 부담 주지 말자. 그냥 편하게 지내자. 그 뒤로 두 사람의 관계는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자주 만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만날 때마다 편안합니다. 전화할 때마다 마음이 따뜻합니다. 왜냐하면 서로를 이해하게 됐으니까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말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상대방이 받아들여 줄까? 이런 걱정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보십시오. 단 한 문장만 달라져도 관계는 달라집니다. 미안해든 사랑해든 보고 싶어든 그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기다리십시오. 상대방도 마음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한 번의 말로 모든 게 풀리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마음이 풀립니다. 인생은 길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도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 시간을 후회와 서운함으로 채우지 마십시오. 대신 사랑과 이해로 채우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당신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생각하고 자식은 부모를 생각합니다. 다만 그 마음을 말하지 못할 뿐입니다. 그러니 먼저 말해 보십시오. 먼저 손을 내밀어 보십시오. 그러면 상대방도 손을 잡아줄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멀어진 관계를 다시 이을 용기가 생기셨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또 만나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마음 편안하십시오. 고맙습니다.